로프트, 자, 요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는데, 사실 이 커튼을 만드는 방법이 그 맥스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얘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로프트를 만들어 놓고 이 변형, 스케일을 변형을 줄 때 얘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테스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맥스 키시고요. 그 커튼 같은 거를 내가 맥스를 지금도 프로젝트 할 때 하긴 하는데 저런 명령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지.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지금 학생하느라고 지금 한 4년 만에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탠다드가 아니라 크리에이트에, 자, 일단 내가 좀 빨리 할게요. 그러고 나서 따라하세요. 크리에이트의 쉐이브에 들어가서 서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자, 탑 뷰에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뭐 이거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그리드 포인트를 해가지고 스냅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클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자, 끝났습니다. 스냅 끄시고 요걸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그 커튼의 단면을 만들 거예요. 자, 방법은 얘를 일단은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줍시다. 방법은 마우스를 기지모에다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일단 바꿔야죠. Convert to Editable Spline. 얘네는 선이니까 스플라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눌러가지고 얘하고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얘를 두 가지를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잘라낼 거예요. 자, 잘라낸다는 찢어낸다. 영어로 보면은 디테치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밑에 쭉 내려가면은 어디 있을 거야. 이거냐? 아, 여기 디테치. 짠 하면은 얘가 어쩌고 하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얘를 여기다 살짝 싹 붙일 거야. 붙이려면은 사실 이 곡선, 반원과 얘가 붙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포인트, 버텍스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일단 얘네들을 아까는 디테치를 시켰는데 이번에 어태치를 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로 만듭니다. 즉 선택하시고 위에 보면 어태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 줍니다. 어태치를 끄시면은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로 움직여요. 자, 이때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붙일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붙이려면 뭐 그냥 엄청나게 정밀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정밀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오토매틱 웰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보이시죠? 자동으로 웰드란 말이 무슨 말이야? 용접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동으로 용접한다. 근데 스트레시홀드 디스턴스라고, 스트레시홀드라고 하는 것은 그 오토매틱 웰딩을 할 건데, 즉 자동으로 용접을 할 건데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이하가 되면은 무조건 용접을 해. 많이 떨어져 있어도 그 얘기거든요. 자, 그 얘기는 이 치수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버텍스에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얘를 잘 보세요. 왼쪽까지 한번 가져 봅시다. 이 정도. 아직 안 붙었지? 짠 넣으면 이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끄고. 그럼 이미 이제 하나가 된 거야. 그쵸? 자, 중요한 얘도 또 한번 카피를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인스턴스를 하지 말고 그냥 카피를 해주세요. 이제 변형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어태치로 일단 하나 해놓고 어태치를 풀고 버텍스를 선택해서 오토매틱 웰딩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면 짠 하고 지가 알아서 웰드가 돼.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얘가 이제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빨리 됩니다. 일단 카피해 주시고
자, 어태치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되고, 어태치 풀고, 어택스 선택해서 얘네들을 붙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가져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택스를 가지고, 미안하다. 어태치를 먼저 해야죠. 어태치를 해가지고 한 몸을 만들고, 어택스를 가지고, 저까지 갑니다. 그럼 또 하나가 되겠죠. 정확히 하나가 돼버려요, 얘네들은. 이 정도면 됐나? 하나 더 있어야 되나? 네, 이거만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물론 얘를 원래대로 하자면은 그 커튼이라고 하는 것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웃라인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추천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얘가 나중에 변형을 시키고 뭐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안감과 뒷감이 이렇게 서로 포개져요. 포개져가지고 이상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투사이디드라고 하는 머티리얼을 칠해가지고 양쪽이 다 칠이 되게끔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다 됐으면은 여기다가 수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향하는 부분을 자 Shift 버튼을 눌러가지고 했습니다. 다 칩시다. 자, 됐으면은 이 녀석을 선택을 하세요. 얘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쉐입이야. 우리가 그 로프트를 쓸 때, 이것도 이제 로프트를 쓰는 건데, 로프, 로프트를 쓸 때 얘가 이제 쉐입이 되는 거죠. 즉, 섹션, 단면이 되는 거죠. 자, 이 단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Create Geometry Compound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경로를 선택해 주면 돼요. 즉, 로프트를 선택하고, 우리가 get 쉐입이 있잖아요. 이번에 get path를 해가지고 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딱 커튼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를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막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를 하나를 더 카피해 둡시다. 해두고, 컬러를 좀 바꿔볼게 헷갈리니까. 주황색으로 보고, 얘는 그냥 파란색입니다. 자, 문제는 얘거든. 얘를 모디파이 들어가면은,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변형을 준다는 얘기지. 즉, 커튼을 변형을 줘가지고 뭔가 좀 바꾸려는 거야.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케일에 들어가서, 자, 다시 할게. 지금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포메이션에 들어가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조금 당황스럽죠? 여기서 인서트 코너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20%와 40% 사이, 제 생각에 30, 한 5% 정도? 를 찍어주세요. 그럼 이 버텍스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을 이동시켜 줄게요. 그럼 이렇게 어떤 그 커튼 모양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0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하면 되지. 그렇죠? 제로로 완전히 넣으면 또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은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라인을, 그러니까 쉐입을 그릴 때 각각의 버텍스가 있으면 그 버텍스의 컨디션을 조정해주는 명료가 있었죠. 비지어 코너, 코너,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를 얘한테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보세요. 그러면 비지어 스무스가 나오고 코너가 나는데 우리는 코너를 해줘야죠. 그래서 얘를
짠 해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주고, 짠 해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딱딱딱딱 끊어지고 있잖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럴 때는 서피스 패러미터, 아니, 스킨 패러미터 있나? 그쵸? 스킨 패러미터에 보면은 이 패스 스텝이 나오죠. 이게 지금 5개거든?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이거를 12개로 바꿔보세요. 그럼 부드러워지죠?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36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부드럽게 커튼처럼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형태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돼? 스케일을 가지고 X축으로 조금 줄여줍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은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얘를 카피를 해주시고 조금 이렇게 열려놔야지. 이렇게 창문처럼 보이겠지. 그 다음에 얘를 미러 카피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미러를 넣어가지고 X축으로 카피 해서 녀석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온라인 써가지고 미니멈이 되게끔 X축 해주면은 가장 일반적인 그런 커튼이 나오고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돼요. 지금 커튼 만드는 명령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조금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를 조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여기 뭐 커튼 레일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주의할 일은 이거를 얘를 렌더링 했을 때 이게 단면이기 때문에 이게 렌더링 이건 되네. 안 되잖아. 그렇죠? 이 그러니까 이 고리 파인 데는 또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단면을 봅시다. 단면을 했을 때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익스트루드 시키면 이쪽에서는 보이고 이쪽 내부에서는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샘플 슬롯을 하나 선택하고 조금 컬러를 바꿔볼게요. 스탠다드로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모드가 됐고 그래서 컬러를 그린 세워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입히면 되는데 입히는 방법은 뭐냐면 투 사이디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Show Shaded Material Input 누르고 입히면 됩니다. 자, 계속도 입혀봅시다. 똑같이. 그러면은 양쪽이 다 보이는 투 사이디드가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만들 때 이 버텍스 이걸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스케일을 가지고 조정해 주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왜냐면 만들고 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줄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커튼을 하고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바로 합시다. 오늘 좀 시간이 내가 지금 2시 아니 3시니까 2시 한 20분 때는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갈게요. 자, 요거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천천히 할 테니까 봅시다. 자, 탑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원 스냅을 걸고 2차원 스냅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드하고 엔드포인트를 설정해 준 다음에 create shape circle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2000 스냅을 꺼주시고 그다음에 Shift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직 카피를 해줍니다. 아, 나 그게 아니라 딴 생각 했다. 자, 이 서클을 선택을 하시고 기준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일단은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십시다. 즉, 컨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플라인 이렇게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편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세그먼트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키보드 컨트롤 버튼을 누르는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태치 찢어버리는 디태치를 실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됐죠. 이거하고 틀려가지고. 자, 원래 오리지널의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바꿔보고 얘는 노란색으로. 자, 얘는 당연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버텍스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방법은 웰드라고 하는 그 버텍스와 버텍스를 하나로 녹여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근처에 가기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웰드가 되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합쳐 봅시다. 치는 방법, 오토매틱 웰드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어태치를 통해서 하나가 만들고 어태치 누르고 얘를 눌렀습니다. 그다음에 어태치 꺼주시고 어택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시키잖아. 그럼 이제 오토매틱 웰딩이 지금 실행 중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근처에 갖다 대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자, Shift 버튼을 눌러가지고 드래그 시켜가지고 카피를 하시고 어택 상태에서 이 녀석들을 다 근처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또 웰드가 안 됐네. 하기 전에 어태, 어태치를 하고 꺼주시고 어택스를 가지고 근처까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하나로 붙일게요. 붙이려면 일단 어태치를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꺼주시고 어택스를 가지고 근처까지 와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자, Shift 버튼으로 드래그를 시켜가지고 또 카피를 해주시고 자, 어태치 명령을 시켜가지고 한 몸이 된 다음에 이제를 풀고 어택스 상태에서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아이고 근처까지 와서 웰드를 시켜줍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단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단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론트 뷰에서 저희가 같은 단면이 완성이 되게끔 자, 밑에부터 할게요. 자, 단면을 실행시켰습니다. 빠른가? 좀 기다릴게요. 단면 하나하고 이제 쉐입 하나하고 경로에 해당하는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쉐입, 단면에 해당하는 쉐입을 선택하시고 create geometry, compound object 세 번째 그래서 로프트를 실행해 가지고 패스, get 패스를 해 가지고 패스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더 된 사람은 얘를 하나 카피를 해 두시고 앞에 있는 녀석을 변형을 시킵니다. 얘를 변형하는 방법은 얘를 선택하고 modify에 들어가면은 봅시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surface parameter, path parameter, 그다음에 skin parameter 그리고 맨 마지막에 deformation. deformation이라는 게 뭐예요? 변형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deformation을 있는 버튼의 왼쪽에 플러스 된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20%와 30% 사이가, 20%와 40% 사이가 30%잖아. 그 30%와 40% 사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트 코너 포인트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밑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변형을 시켜주는 방법은 마우스로 이 포인트에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저 코너를 만들어줍니다. 이 비저 코너는 이와 같은 형상으로 오브젝트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하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스킨 파라미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스텝스를 이제 조정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36으로 돼 있는데 원래 아마 여러분들이 5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거칠어 보이는데 이 숫자를 충분히 그러면 좀 더 부드러운 어떤 커튼이 나오고 얘가 사실은 최종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X축으로 좀 잡아당겨야겠죠. 이 정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커튼을 전반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